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업종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2018년 이 시점에 문화와 경제, 관광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전주. 이런 전주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철저한 정책 검증과 공약 분석을 통해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좌석순에 따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김승수입니다. 예,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현웅입니다. 정의당 오형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오형수입니다. 예,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개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이 1분 또는 1분 30초로 정해져 있으니 후보자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시간 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총 3차례 준비된 집중 토론 시간 중 두 번째 집중 토론에서는 저희가 주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위해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 기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시장인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패기로 해결했고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4년 전 시내버스 팝 기억나시죠? 버스를 운전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버스를 타시는 우리 시민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시내버스 팝 취임한 지 20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전주가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교도소 이전, 그리고 전라 가명복원, 시청 뒤에 선미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불과 2, 3년 만에 본 궤도에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도시를 우리 전주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꼭 가고 싶은 도시 3위 안에도 우리 전주가 해냈습니다. 이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 도시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매년 정부가 그 도시를 종합평가합니다. 일자리, 복지, 환경 등 취임했을 때 2014년에는 전국 전체에서 190위권이었는데 이제 작년 말 이제 10단위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부가 우리 전주를 대한민국 리더 도시로 인정한 겁니다. 예. 예. 다음은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후보 이현웅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의 발원지였습니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내서 조선 역사의 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 가명이 있어서 전라, 호남, 제주까지 호령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7대 도시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대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화에 제대로 적응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1년에 청년 3,000명이 외주로 나갑니다. 50만 이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는 꼴찌고 고용률도 꼴찌입니다. 그런가 하면 빚은 많아서 채무 비율이 1위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생활하시는 것이 팍팍한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전주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전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다시 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00만 광역도시입니다. 두 번째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3조 원 예산시대도 열어야 됩니다.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5번째 5만 개의 일자리를 시급히 만들어야 예,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오영수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기호 5번 오용수입니다. 장갑을 낀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전주 시민은 일편단심 한 곳만 밀어줬습니다. 그 의리에 대한 대답은 꼴찌 전주 낙후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공천만 잘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한번 바꿔봅시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내놓았던 많은 공약들 제대로 실천되었다면 지금의 전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전주도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전주를 또다시 책임지겠다는 한 뿌리 두 형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이제 시민만 보고 토호, 기득권 눈치 보지 않고 부패와 거리가 먼 후보 정의당 기호 5번 오용수와 함께 새로운 전주를 만납시다. 이제 전주도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전주 발전의 시작이고 부패 단절의 시작입니다. 이제 전주도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후보자 간 개발 계획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전체 균형 개발 발전을 고려해서 한옥마을 그리고 종합경기장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종합경기장은 시청사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컨벤션 복합 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와도 체류할 데가 없습니다. 대규모 회의할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 혁신도시에 국가기관이 많이 왔지만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도시로 그다음에 광역도시로 되기 위한 기능 중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컨벤션 호텔이기 때문에 컨벤션 호텔과 함께 그 사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청사까지 이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는 이와 연계해서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을 할 때 제대로 우리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종합경기장을 개발할 때 민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3호 4단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좋고 또 민자 유치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대체 시설들을 질 수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야구장도 지켜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오영수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개발에 대한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 종합경기장을 시민들한테 온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가장 전주답고 또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세계적인 명품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엄마 같은 숲을 만들어서 행복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는 열섬 현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미세먼지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법원 이전에 따른 공간이 또 주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도심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그쪽도 함께 개발한다면은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컨벤션 센터는 공설운동장이 아니라도 이 사용이 많은 곳에 컨벤션 세운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성운동장은 온전히 예. 전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우리 시민들의 추억 그리고 역사, 문화가 살고 있는 우리 구도심 핵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의 확고한 입장은 대기업, 대재벌에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또 공영 개발을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들어갈 내용은 이제 한옥마을이 7만 평, 완산 쪽에 구도심 100만 평을 문화 재생을 제가 그동안에 했었는데 이 덕진 쪽에 상대적인 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법원 검찰 지역,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팔복동의 예술공장, 그리고 소리전당, 동물원까지 이르는 이 전체 공간을 덕진 뮤지엄밸리로 키우자는 겁니다. 덕진 뮤지엄밸리는 종합경기장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 콘텐츠를 집어넣고 청년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곳에 만들자는 겁니다. 아울러서 전주가 미세먼지가 높고 덥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 대규모 분수공원과 도심 숲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을 이제 전주의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공원이면 그냥 과연 이게 생산적일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공원에서 패션쇼라든지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친백 파티라든지 수없이 많은 저희가 생산적 요소들을 가미한다면 덕진 뮤지엄밸리는 전주의 또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방금 말씀드린 토론을 이어가는 집중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방식을 설명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2명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1명에게 주어지는 총 시간은 6분입니다. 단 특정 후보자에게 대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후보자와 토론주를 주고받는 시간은 4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필요시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의당 오영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입니다. 네, 전주 낙후의 근본 원인은 국가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삽질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장의 창조적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전주가 늘 꼴찌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 또 적폐청산을 외치며 무능과 부패 권력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촛불 정신은 저는 동네부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적폐는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낙후 전주도 각종 부패의 연결 흐리도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예산 또 이런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허중동 4년 지나고 4년 후에는 전주 후퇴 아니면 그대로였습니다. 예, 책임도 질문 쪽으로 없습니다.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책임은 바로 뿌리 같은 두 형제 전주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시민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5월 28일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적폐 정당이 하나가 돼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촛불 정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통과는 최저임금이 높이기 위해서 있는 임금입니다. 예. 노동자에게는 후보님 이제 가장 그 내용을 정리해서 중요한 질문 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두 후보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 제가 지정을 해주시죠. 예. 지정. 이현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저임금 지금 7,530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연차적으로 해서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비정규직 규모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특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사회 통합에도 좀 제해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런 최저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자체별로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최저임금의 부환책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있고 이번 국회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자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임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승수 저는 후보.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실시한 단체장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전주시 생활임금은 8,000원이 훨 넘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지 민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두 분께서 하셨지만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생활소상공인 수수료, 카드 수수료 0%를 주장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려 합니다. 두 분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청 앞에는 지금 270이 넘도록 택시 노동자가 조명탑에 지금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 최저임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은 270일 동안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 전액관리제 또 안전한 택시를 위한 택시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전주시장을 했던 분이 270일 동안 그곳을 지났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금 현재의 산학금제는 그 모든 피해가 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 사고 나도 노동자에게. 사업체는 그냥 힘만 주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택시 노동자의 그 아픈 모습 속에서도 그 따뜻한 전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주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현웅 후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우리 그 많은 프랑카드와 그다음에 그 농성 텐트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 전주시의 얼굴인 전주시청 광장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 자, 우리 택시 전액관리제랄지 또는 공영버스 공영화 제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은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 예, 네. 죄송합니다. 그 조금 처음이어서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진행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때는 그 주도권 토론을 갖고 계신 분께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막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 역시 6분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도시 재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현웅 후보의 그 우리 전주 도시 재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도시 재생은 그 기원이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주민 참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그 구도심에 침체가 되고 공동화가 되는 경우에 그것을 하드웨어만 가지고 다시
재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도시재생 사업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민 주도로 도시가 다시 생기가 있고 활기찬 형태로 개발되는 형태가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민선 5기 때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이 110억 정도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도심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객사 뒤쪽, 그러니까 가칭 갱리단길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로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의 야시장도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서학동 예술인마을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 민선 5기 때보다 도시 재생 예산을 무려 13배 증가시켰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 110억 정도였는데 제가 와서 1000억 이상 해서 구도심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만들어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서 우리 이현웅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저희가 전주에 있는 공동체들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주는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오영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아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주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키우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한데,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아동 친화도시라는 걸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여권, 또 우리 아이들의 인권,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숲에서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생태놀이터도 저희가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실내 놀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11개 도서관에 전체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도 했었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치기 때문에 밖에서 스스로 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전주 야호 학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영수 후보께서 주장하고 있는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이상이면 국가가 책임지는 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긴 했지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종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가 이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주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와 협약을 맺은 의원들, 그래서 0세에서 12세 아동에게 건강 증진, 그리고 또 예방 및 보호, 또 의료 및 질병, 건강 콜 서비스 등 이것을 아동 주치 제도를 일단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세 미만 또 아동 청소년 12만 명에게 입원 외래 또 본인 부담금 비기부를 포함해서 연간 100만 원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무상의료 실시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아동과 더불어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데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커피점을 내자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청 1층에 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시청이 성공해서 양 9층까지 그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장애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또 직행버스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방에서는 이제 전주 콜택시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으로도 우리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했고,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정책의 수준은 그 도시의 예.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오영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 사람들은 전주를 맛과 멋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맛이 중요합니다. 전주는 그전부터 음식의 고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에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2012년이니까 송화진 시장 때의 일입니다. 송 시장께서 한 일 중에서 자르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다른 도시의 경우 대표적인 데가 이제 중국의 칭다오인데요. 맥주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요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됐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음식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지정만 되고 관리가 안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실망이 크고 좀 세계적인 음식 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잃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어떤 식으로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으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전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맛과 멋 그리고 애향의 도시입니다. 전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주란 이름 자체로 저희가 그 다른 지역을 가봐도 전주하면 전주라는 이름의 식당이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맞습니다. 전주의 맛을 대표하고 있다고, 전주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맛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충분히 전주의 맛을 알릴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까지 행정력을 듣겠습니다. 예.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행정력이 전혀 투입이 안 되면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인증 계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승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승수 후보께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가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근에 국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현웅 후보께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자료는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4개년도의 국가 예산 확보 추이를 보여드리는데요. 2014년에 7,800억이었던 것이 2017년에 2,553억으로 됐습니다. 누계로 보면은 한 근 5천억 이상이 이 국가 예산이 덜 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묻겠습니다. 올해예요. 올해니까 이제 19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중앙부처에 전주시에서 신청한 국가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지난번에 신청이라고 표현은 좀 맞지 않는 네. 표현이고요. 네, 노력하는 게 7,800억 정도 됩니다. 7,800억이죠. 예. 그 7,800억이 이제 중앙부처 각 부처의 예산으로 이제 반영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을 텐데, 네. 각 부처에 반영이 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긍정, 부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눕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아니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로 넘겼어요. 5월 25일 날 이미. 그래서 반영됐냐 안 됐냐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계속 사업은 반영된 게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이제 그러니까 또 금액을 한번 말씀하시고. 금액은 지금 제가 3월 달에 나왔기 모르시죠?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주시가 금년 초에 중앙부처에 신청한 예산이 7,819억이었습니다. 요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은 제가 파악을 최근에 해봤는데요. 4,200억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시장직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1월에서 3월 사이에 중앙부처를 거의 방문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부처에 방문을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단체장이 관심이 없으니 그 아래에 있는 우리 국가장들도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산이 또 반토막만 돼서 부처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요. 부처에 반영이 안 된 예산이 기재부에서 추가로 증액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다시 조정이 돼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면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에 7,819억 신청한 것이 나중에는 올해는 내년 예산은 4천억도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가 예산이. 자, 그래서 다시 그전 차트를 보시면은 2,600억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줄을 수가 있고 이것을 누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승수 후보께서 시장적으로 있을 때 무려 7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 기준 연도를 14년으로 보면은 그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7천억이면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2,000개, 3,000개가 만들어지고 노인 일자리는 10,000개, 20,000개가 만들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승수 후보께서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열띤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진행팀이 확인한 바로 팩트 확인이 하나 필요해서 김승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예.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전주의 129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예. 129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예. 190은 정정을 하신 예,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 후보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토론 조금 쉬어가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잠깐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장 후보자라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다 아실 수도 있고 전주 시내버스 요금 예. 다 아시죠? 예.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예, 이현웅 예. 후보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것은 아마 옛날에 이렇게 선거 방송할 때 많이 물어봤을 텐데 안 물어보겠지 하면서도 봤던 것이 이것입니다. 1,250원인 거 맞죠? 정확히는 현금으로는 1,300원이고 예. 카드 카드로? 결제가 되면 예, 이제 1,250원. 1,250원. 예, 혹시 예, 뭐 예. 또 제가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씩 말씀 주시죠.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금을 내고 탈 때는 650원을 내고 카드를 하면 600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1,050원을 현금을 낼 때 하고 카드로 쓰면 1,000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이제 현금으로 하면 1,300원을 내고 예. 카드로 하면 1,250원을 예. 쓰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상위 공경들은 오영수 후보도 한번 잘 알고 유임하시는 있습니다. 분도 계십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실은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세대가 2시간 간격으로 예, 전주 예. 전체를 운영하고 예.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이동권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후보 모두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의 대표인 버스 요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시민들의 또는 대중교통 문제에 감사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는 얘기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가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연간 300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도 나왔지만 시민들은 또 시민대로 불편하다 하고 버스 기사분들도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버스 대책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준공영제 도입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버스와 함께 이 대중교통 문제, 특히 버스 문제를 중심으로 1분 30초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주에는 411대 버스가 있고요. 이제 900명이 넘는 버스 운전기사님들께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버스를 운전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하루에 무려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8시간씩 일을 하는 일일 2교대로 오면서 이제 앞으로 친절도도 많이 나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버스 체계를 최근에 60년 만에 또 노선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잘 해결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교대 하면서 우리 운전기사님들의 친절도도 조금씩 그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버스 승강장을 보시면 그 의자가 반려의자 설치하면서 특히 겨울에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전주가 이제 준공영제 비슷한 민영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 공영제를 비롯한 완전 공영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많이 가는 곳에 훨씬 더 버스가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이른 아침에도 더 버스가 많아질 수도 있고 밤늦게 올빼미 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도 그렇게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과 또 버스 회사 또 우리 운전하시는 시민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주의 시내버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고쳐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1분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버스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여러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전체가 낮은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노선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주시의 현재 그 버스 노선의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노선권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권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산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팔달로와 기린로에 버스 노선의 90%가 집중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지역에 버스 노선이 없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전주 시내 버스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전주 시내의 버스 노선과 그다음에 이용객이랄지 여러 정황들을 수요 분석을 해본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 예를 들면 최근에는 혁신도시 FOCT까지 아우르는 형태의 버스 노선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오영수 후보님께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전주시에서 업체 그 10억을 선 지급하는 편법 행정 업체 봐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 공제 실시를 위한 시민들의 공감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전주시에서 24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37억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금액이고 시민들이 상당히 놀라운 아마 금액일 것입니다. 또 운송 수입도 52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이 7억이었습니다. 총 수입이 772억입니다. 그렇지만 원가가 740억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지간선제를 개편했다고 하는데 그 지간선제 중 이 전주시에서 그 지간선제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10번을 보면은 전북대에서 혁신 도시를 돌아 백제로를 거쳐서 남부시장과 평화동까지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전국의 전주시 규모의 크기의 도시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뺑뺑 돌면서 다니는 노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금 이현웅 후보도 지적을 했지만 아마 노선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첫 번째 방식과 또 동일한 방식으로 주도권 토론 방식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제를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교통 문제를 조금 더 확산해서 전주가 최근 교통의 요지가 아니라 교통의 오지가 된다라는 그런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타 지역 간의 이동 간의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대중교통 문제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연계 교통 대책까지 포괄하는 이런 교통 문제를 각 후보자들에게 6분을 드리고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에게 이 문제를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현웅입니다. 요즘은 KTX가 많이 늘어서 전주 오는 것도 많이 쉬워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요. 이 교통 체계가 이렇게 철도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망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오영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또 한 축이 지금 택시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지금 법인 택시, 개인 택시가 약 한 3,800대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그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총량제의 어떤 방향이랄지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좀 해주시죠. 방금 지적했던 대로 전주가 택시량이 많다는 것은 뭐 다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택시도 물론 숫자도 문제이지만 안전한 택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역 관리 문제는 이미 또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제하에서 이 해법을 찾아간다면은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은 현재 그 산납금 방식으로는 위험 부담이 노동자한테 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택시 이 전액 관리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이 업체와 그다음에 노동자가 논의를 한다면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오영수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버스의 공영제 또 준공영제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준공영제만 실시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2배에서 4배 정도 느는 걸로 연구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뭐 이 금액이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원가와 총수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걸 확대 개편한다든가 어떤 교통공단을 설립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용할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전주시의 그 시급한 교통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종합터미널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저희가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이 분리돼 있어서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웬만한 도시 가면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전주는 지금 이게 통합버스 터미널도 아니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은 정말 낙후돼 있어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주는 최근에 기차역으로 30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이용객들은 조금씩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아니 복합 터미널에 고속버스 대한 터미널 필요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고속버스 주세요. 터미널은 얼마 전에 전주 규모에 맞게 금호에서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가 시청 거가 아닙니다. 민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예.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 새롭게 제가 만들어서 주도권이 있어요? 두 제가 공간을 주도권이 있으니까 이으려고 말씀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복합 터미널인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시장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주로 제가 보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만 어설프게 고쳤어요. 그래서 복합 터미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그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왕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개선을 하려고 했더라면은 복합적인 터미널이 돼서 이용객 편의를 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요. 예를 들자면 마중길 같은 60억을 그런 데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환승이 가능한 종합터미널을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고속터미널만 리모델링한 것은 정말 그 어설픈 행정이다. 그리고 마중길 같은 그런 예산을 기왕이면 이런 복합터미널을 짓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편리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도 계속 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 조만간 만들어지면 두 공간을 잇기만 하면 저는 복합터미널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다른 봅니다. 도시는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복합터미널 거기에다가 또 철도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돼 있는데 전주는 정말 교통과 관련해서는 전주역 따로, 고속버스 터미널 따로, 시외버스 터미널 따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그런 그 종합터미널을 만들 구상은 있으신 건가요?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인프라가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구도심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또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밖으로 빼서 무조건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쇼핑 공간을 많이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가 그 운송 수입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터미널을 만들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저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kumam동이 다 죽습니다. 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 토론은 좀 이따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의당 오영수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그 낙후의 근원은 저는 독점 정치 구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 가장 큰 피해자는 전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패의 고리는 하루아침에 저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신전심으로 흐르는 우리 지역의 이 부패의 파이프난을 정말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력의 교체, 분위기 교체가 전주에는 절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주 시민이 꼽는 전주시의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전주 신시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21개, 914편에 불과하고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이 두 분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을 텐데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또 현재 혁신도시라든가 에코시티의 공영주차장은 아예 없습니다. 이 시민생활과 유리된 이 도시계획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처럼 그 주차 문제는 도시교통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주시 등록 자동차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16만 3천 대에서 2017년에는 25만 4천 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사이에 질문으로 좀 5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예. 전주시의 그 이 승용차 증가율과 저는 대중교통 수송 어떤 그 분담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이 넘게 이게 찾아오시는데 주차 문제가 엄청 힘듭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그 여파가 시내 한복판까지 밀려올 정도인데 저는 그것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주시죠. 우리 김승수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어떻습니까? 지금 버스 전용 차로는 사실은 있긴 하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보다는 BRT 그 빠른 속도를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보고 현재는 사실 그 기능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 문제와 그 이 한옥마을에 밀려드는 이 공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홍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그 한옥마을에 찾아오신 분들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구경도 하고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데 이현웅 후보의 저의 주장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구상이시고요. 또 이제 주말에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날 차 없는 거리 자체도 여러 번 시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노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를 타기 전까지 그 주차 네, 문제가 알겠습니다. 해결이 돼야 그 제가 되잖아요. 그런 지금 문제가 전용지구를 체계적으로 돼야, 물어봤는데 그런 다른 것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저는 그 택시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또 대중교통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안전한 택시가 이제 시민들한테 결국은 좋은 교통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이 지방 노동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사건이 사실은 전액관리제에 관련된 사건이었었는데 그때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270이 넘도록 지금 시청 광장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번 택시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산학금 방식으로 유연 부담이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학금 네, 우리 이현웅 후보도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도 기회 좀 주십시오. 그 우리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공약을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돼서 지금 장기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액관리제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액관리 형태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은 법적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우리 오 후보님께서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물론 그러죠.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두 분의 이 얘기의 핵심은 예산의 문제를 찾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관료 찾는데 관료 출신 분들의 예산의 특징이 문제는 아닙니다. 관료 출신의 특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쉬운 그건 아니고요. 우리 김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 잠깐 기회를 아니겠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액관리제는 지금 현재 산업금제가 하루에 평균 한 13만 원 정도 회사에다 납부를 하고 예, 죄송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발언을 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을 주시죠. 6분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의 교통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주를 어떻게 올 건지 이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시군에 연결하는 이 도로망을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전주시 내에서도 여러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역시 KTX로 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KTX가 용산 서울 쪽에서 오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SRT가 이제 수서 쪽에서 출발해서 평택에서 모여서 우송까지 오는데 이 40km 구간이 사실은 거의 단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KTX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평택하고 오송까지 40km 구간을 복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송에서 이제 이쪽 우리 익산 쪽으로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부산 경남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40km 구간을 정부와 함께 예산이 3조 1천억 정도 듭니다만 이 복선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주 내에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모두 아침 또 저녁 출퇴근 시간 보면 13곳 정도가 체증이 상당히 심각하고 주말에 4곳에서 체증이 심한 곳이 바로 17곳 정도가 심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전진도 확장이라든지 쑥고갯길 그리고 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용진 우하간 국도대체 우회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질문으로. 이 물리적인 환경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공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통의 불편함은 사실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노선 공모제를 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노선 공모제를 추진해서 지간선제의 어떤 단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간선제 개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전주가 그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운데로 보이는 방사형 도로가 있고 또 1년에 무려 10,000대 정도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선 개편,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질문으로 유도를.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는 광역도시에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이제 50만 도시에도 교통 혼잡 지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스마트 시그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그 지능형 신호 체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정체된 걸 풀어주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그널은 15분 후까지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가져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자전거 도시, 대중교통 도시, 걷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현우 후보님 자전거 도시 정책 있으시죠? 예, 예. 자전거 도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낮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일부 우리 전문가들은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은 또 도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좀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된다면 자전거가 교통의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지금 자전거 도로들이 그동안 많이 개설이 됐지만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또 연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자전거에 대한 그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안전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또 자전거가 실제로 또 교통에 분담이 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또 이렇게 행사들을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또 활성화된다면 그것도 좋은 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자전거 정책과라는 걸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자전거 도시를 가는 데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도 들었고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전거 타기 대행진도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전주는 천변이라는 그런 자전거 타기 좋은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 분담률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환경 측면에서도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영수 복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전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 내부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전라북도 전체 시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주가 차량이 정체되는 것은 전주시 비단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출퇴근을 저희가 익산, 군산, 남원, 임실, 김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 출퇴근 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갖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광역교통망 체계 우리 오영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산으로 출퇴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주 시내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약을 내놓았지만은 전라북도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서쪽, 그다음에 동쪽,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주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또 다른 외곽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에게 드렸던 주도권 토론 두 번째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앞서는 대중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봤는데요. 이제는 민생경제 문제로 장을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처럼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손들어 발언권을 얻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정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주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죠. 그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전주 중앙시장인데요. 중앙시장에 상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지금 반응을 보이니까 그거 제가 쉽지 않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중앙시장은 중앙상가가 있고요. 예. 거기를 둘러싸여 있는 재래시장이 또 그렇죠. 있습니다. 예. 중앙상가 안에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0여 개 예.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예. 또 상점들이 한 100여 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추정이 우리 됩니다. 김승수 후보께서는 예. 요즘에는 그 재래시장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예,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전주의 전통시장은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의 상가 말고 밖에 있는 신중앙상가 그리고 서부시장 이게 전통시장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건물 있는 그 공간은 이제 상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한 그 개수까지는 혹시 개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님이 우리 더 잘 아시는 것 오영수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예비 후보 등록과 동시에 첫 방문지가 사실은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예. 중앙시장은 제가 또 학교 다니면서 추억의 또 공간이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세볼 걸 제가 좀 그러네요. 후회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중앙시장 상인회에 등록돼 있는 상가는 187개고요. 예. 그 노점으로 하시는 분은 한 60여 개 합쳐서 한 그 250여 그 상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상가 척도로 번영회가 두 개가 불리는 있는데? 예. 상가 번영회가 아마 2개로 신 예. 신중앙상가 좀 더, 밖에 있는 예, 분들하고 맞습니다. 안에 건물.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수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 서민경제 척도로 불리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네. 내용이고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가장 이 서민의 어떤 삶의 현장, 이런 서민들의 어떤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돼서 5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공존 문제인데요.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이런 그 상가를 또는 그 전통시장과 연결된 대형마트 입점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전주시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공존을 위한 정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오영수 후보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형마트 편리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번씩 가보면은 합리적 소비가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면은 원래는 뭐 A라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보면 뭐 1+1, 1+2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자 운동이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들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래내시장하고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이 하신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첫째가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의 대폭 확장을 요구합니다. 특히 어떤 시장에 갔더니 화장실도 없다. 이 화장실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대폭 확장해 나갈 것이고 이 지역화폐를 어떤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한테 복지 정책으로 사용할 때 쓰이게 만들므로써 그것이 온전히 전통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전주의 대형마트는 전주발 아주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둘째, 넷째 휴무가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장 시절에 자매 결연도 맺고 전통시장과 함께 동행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강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어떻게 환원하는지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홈페이지 그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과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집중적인 고민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시장, 남부시장은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예산을 받았고 또 신중앙 시장과 모래내 시장은 대한민국의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형 시장으로 또 예산을 받았고 서부 시장도 또 골목형 시장으로 예산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부 시장은 야시장으로 이제 전국적인 최고 명소로 탄생을 했고 남부 시장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의 청년몰도 또 두 곳에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어느 것보다도 전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전통시장 살리기에 집중했고 또 그리고 아주 현재 톡톡한 성과도 전국적인 명성을 알릴 만큼 많이 거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형 할인점과 우리 전통 시장의 상생 가능성. 저희 전주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처음 들어온 것이 98년, 꽤 오래됐네요 벌써. 이마트가 서신동에 들어오면서부터 대형마트가 들어왔는데요. 그 뒤에 많은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또 적응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우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와 도, 그다음에 그것도 또 국가 예산이 관리가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 남부시장이랄지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해서 그런 대로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이 전통시장들이 좀 더 시대 조류에 맞게 또 우리 소비자 성향에 맞게 상품도 구성하고 또 상인들의 어떤 공동 구매 또는 판매 형식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대형 마트하고는 이제 상생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적 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집중 토론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주도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분씩 주어지고요. 주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4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웅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국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왔을 때 2014년도에 전주시 예산이 국가예산이 7,8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지금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이 와 있는데 국민연금 짓는 예산 또 농촌진흥청 짓는 예산을 전주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전주시가 확보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빼고 나면 2014년도에 2,260억이었고 2018년도에 5,691억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역시 2014년도보다 7배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예산의 양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도에 어은골 재위험 지역, 진기들 재위험 이런 주로 재위험 지역 예산이 많았는데 이제 전주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예산도 드디어 생겨났고 전주역을 새롭게 짓는 예산도 만들어졌고 또 전주에 독립영화관을 짓는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채무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시장 재임 시절에 약 3,400 정도 더 줄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웅 후보께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은 사실은 일자리에만 절벽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절벽이. 포괄적이고 또 실용적인 또 우리 사회가 청년이 우리 미래 가치다 그건 투자를 하는 인정과 또 분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니트족 들어보셨죠? 이현웅 후보님의 청년 니트족 정책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선 국가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확보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같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대규모 300억 이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이 전주시가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사업을 전혀 관심 안 가졌던 것이고요. 지금 본인께서 노력해서 가져왔다는 어음골 쪽에 뭐 재이염 시설 사업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전임 시장님 때 온 겁니다. 이런 예산은 자동적으로 오는 그러니까 예산입니다. 그게 전임 시장님 때 그리고 오셨던 예산이고요. 자, 전 지역 예산 노력하는데 그 어디 가서 어떤 노력을 해서 가져오셨습니까? 국토부 장관님과 직접 담판을 예. 지었고 전 지역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예, 제일 먼저 좋습니다. 자, 문제 그것과 제기한 게 관련해서 접니다. 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께서는 본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협조를 했나요? 아니면 누가 그 주도적으로 말씀 했다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산의 설명해 주시죠. 책임을 저에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도지사님,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시청의 공무원들이 수십여 일씩 날 새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그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애써도 그 CEO가 책임자가 관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요. 이게 전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렇게 특히 뭐 현역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예. 청년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또 신용 회복 문제,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위한 문화 여가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런 그 다양한 시책과 함께 그다음에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그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제대로 일자리도 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오 후보님께 질문으로 좀 예. 옮겨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수년 동안 잠 못 자고 수십 일씩 서울에 머물면서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도청의 공무원님, 우리도 시청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늘 예산 때문에 도심초해 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영수 후보님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에만 절벽이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사실은 구직에 실패하면서 청년들이 집에만 있고 또 우울증, 또 열패감에 시들리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 니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청년들이 무려 30%나 됩니다. 일단 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활동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작년 아주 야심차게 청년 쉼표, 우리 청년들이 좀 쉬어가자 그런 의미로 청년 쉼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청년 쉼표 프로그램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90% 이상 넘는 우리 청년들이 구직 활동해야겠다, 내가 다시 밖으로 나가야겠다 해서 굉장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영수 후보님 청년 정책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 예산과 관련해서 참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제 우리 전주 시민의 삶에 질과 영향이 없는 예산이라면은 그게 뭐 업체 예산이 된다든가 삽질 예산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보여주기식이지 실제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도록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 방금 뭐 말씀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최초 뭐 처음이란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예.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살 거라고 고맙습니다. 느끼는 것이 여기서 일단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안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봉침 사건을 얘기를 하면 안티라고 그래요. 저는 이 안티를 봉침 사건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팩트적인 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이미 본인께서 직접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고 또 토론회에서 또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직접 본인께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오영수 후보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봉침 사건 아시죠? 뭐 네. 전주시의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지현 작가는 이게 도가니 사건보다도 크고 전주시가 그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봉침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세 가지 의혹이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자, 첫 번째가 송화진 시장 때는 폐쇄가 됐던 것이 우리 김승수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그 시설이 다시 그 승인이 납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인 난 지 한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예산이 1억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 그 시설이 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기소를 하고 전주시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설 취소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세 가지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봉침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렇지만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핵심만 말씀하시죠. 예, 그 예산이 그 뭐랄까 정당에 지급됐는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전주시에서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 사건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 시장직 그만두기 전에 1월, 2월에 각각 7억 4천, 26억 6천, 총 34억 원의 군산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놀라운 것은 이 업체에게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8건에 걸쳐서 90억 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죠. 그것도 맞죠? 예. 예. 자, 이 업체의 영업이사가 우리 김승수 후보의 고교 동문이고 선거 캠프에서도 일부 활동했던 것도 맞죠?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자, 김 후보께서는 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불행하고도 안타깝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 시장 사건입니다. 김제 시장이 수의 계약으로 유죄 판정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어요.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유죄를 인정을 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직을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김제시와 전주시 사례를. 자, 계약 방식은 똑같습니다. 수의계약과 수의계약. 계약 금액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14억 원이에요. 근데 전주시는 90억으로 6배가 넘습니다. 자, 관계를 보실까요? 고향 후배가 있는 회사에 준 것입니다. 그 대표였어요. 질문으로. 근데, 예, 고교 후배에게 줬습니다. 전주시는. 자, 선거 관련 둘 다 있습니다. 자, 김제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어요. 전주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 좀 해주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 받으세요? 지난 토론 때 이런 후보께서 검찰 수사하면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건 책임지시죠. 제가 책임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감옥 가는 일, 교도소 가는 일 빼놓고는 저는 지역업체 무슨 살리기 일인지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려고 그랬죠? 했는데 예. 분명히 검찰 제가- 수사 들어가면 자, 감옥 갈 수 검찰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검찰이 수사에 하셨어요, 안 따라서는 하셨어요? 관계자가 그랬어요. 제가 본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문구 보고 문구 보세요. 확인해서 관계자가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말씀 저도 책임질 다 수 있죠. 확인했습니다. 책임 예. 당연히 져야죠. 예. 이게 선거방송 토론에 나왔는데 책임을 안 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재 씨하고 악의적 편집을 통해서 이현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할게요. 제가 확인하세요. 확인할게요. 이현웅 후보께서 계시는 도청에서 이 업체가 성능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구매하라고 공문 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자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자, 이 아니,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업체가 30개가 되고요. 아세요, 30개가 모르세요? 되고요. 그러니까 성능업체 아세요, 모르세요? 성능업체가 3개가 넘습니다. 중소기업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 중개청에서 성능업체가 온 거 아시죠? 그렇게만 있습니까? 이거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주도니까 일단 그만 끝내세요. 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6일하고 올해 1월 달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또 해줬습니다. 수의 계약 판이었어요, 이게. 누가 전주시에서요. 우수 저류 설치 사업 경기도 업체에게 주식회사 태양 CMC입니다. 1월 3일 작년 10월 26일에 계약을 했고요. 그 30억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 3일에는 또 14억 7천만 원짜리를 경기도 업체에게 예, 이제 마무리 수의 계약을 짓겠습니다. 해줬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 예. 살리는 일입니까 이게? 다음번 그 정의당 오용수 후보께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 두 분의 토론을 지금 방금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 한가문 두 분의 토론은 아마 누가 시장을 하든 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풍경이 지금 30년 전주의 풍경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좀 제발 좀 바꿔봅시다.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득권 지역적폐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파이프라인을 찾아서 완전히 단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자를 최대한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부패 없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전주시가 반드시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또 시 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눈 있는 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으로 네, 지금 전주시는 2010년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100% CNG 버스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승수 후보가 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규제가 풀려서 2015년도 1월에 경유버스가 재도입됐는데요. 2017년도 말 66대가 지금 시내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엄청난 미세먼지 또 열섬, 그래서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데 주요 도시도 이 중요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유버스 도입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경유버스가 운영되게 되었죠? 우선 경유버스 도입 경위까지 대한 제가 뭐 자세히 실무적인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지금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는 데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확장이 지금 발전소로 포장이 돼서 전주 도시 한복판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 우리 김승수 후보가 재직했던 201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 타 지역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도시 한복판에 소각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송 중이긴 하지만 그 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또 후보의 그 공약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맑은 공기 선도 지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이현웅 후보님 관련해서 어떻게? 제가 아니고요. 이쪽을 보시길래 이쪽으로 질문을 잘고 제가 시선하고 질문을 좀 맞춰주십시오. 마지막에 물어보신 거죠? 미세먼지 이게 심각한데 지금 알겠습니다. 맑은 공기 선도 지역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하면서 마침 옆 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간간히 좀 같이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우리 전주가 분지인 특성이 있어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경유버스, 경유버스 아까 말씀드렸지 전기버스 많이 보급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자동차가 덜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녹지 조성하고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경유버스가 늘어났다는 거 하고 그렇죠. 이 미세먼지 저감을 한다고 맑은 공기 선도지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다고 했으면 아니 그게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세먼지는 전주가 앞서 들으신 대로 분지 형태입니다.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전주는 비가 여름철에 주로 오고 겨울과 봄철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정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길이 잘 통하지 않고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전주에는 모두 5곳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습니다. 중앙동에도 있고 팔복동에도 있고 삼천동 또 송천동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제 전주가 자동차 도시, 걷는 도시 또 생태 도시로 꼭 가야만 미세먼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경유버스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가 잘 실무적인 내용들은 잘 파악을 근데 못하겠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파악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또 소각장 문제도 충분히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네, 말씀드릴까요? 저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이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공원화 이 비슷한 공약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낸 게 아니고 이제 주민 의견 그리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건을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가 소각장 시설이 아니라 발전 시설로 이렇게 눈속임을 해서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팔복동이 원래는 외곽이었는데 이제 한 도시 한 중심으로 그렇죠. 다 왔기 들어온 때문에 거야 하잖아요. 팔복동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현재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했는데 그 이제 산자부와 마무리 관련해서 짓겠습니다. 단 죄송합니다. 하루 만에 동의됐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예. 이거 너무 그것은 안이한 행정이 나중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그 열기를 식히는 겸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어찌 보면은 상대 그 후보 공약이나 아니면 기존의 행위 또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약간 날선 그 질문들이 오갔는데요. 그 역으로 상대방 공약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상대방 공약 가운데 혹시 좀 긍정적으로 또는 아 참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어찌 보면 칭찬하기 차원이라는 측면으로 1분씩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웅 후보께 네, 예.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는 뭐 도시 생태 또는 문화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에 제가 물어보면 또 일부에서는 아시아 심장터 그다음에 꽃심 이런 말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지 분들이 보기에는 좀 독특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오영수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의 공약 가운데 칭찬할 것.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김승수 후보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 쉼표천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그게 일자리하고 좀 직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은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의 일자리 문제는 정말 그 전주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와 좀 아주 심도 있게 연결했더라면은 매우 좋은 공약이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1분씩 드렸는데 거의 30초씩 저는 아직 우리 김승수 후보께 시간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가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괴로워하는 게 사실은 빚독촉입니다. 빚을 소액이지만 10년, 20년 못 갚아서 빚독촉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서울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청 1층에 금융복지 상담소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현웅 후보께서 이번에 공약하신 주빌리은행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주빌리은행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관심 또 청년 채무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영수 후보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 환경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든지 우리 아이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부모들을 위해서 국가가 100만 원 이상 병원비는 책임지자. 그 어린이 병원 책임제 그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누가 되시든 간에 서로에게 좋은 정책 잘 수용하셔서 함께 좋은 전주시를 꾸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공약과 현안 문제를 바탕으로 세 분 후보자들의 열정적인 토론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4년간 전주시는 한마디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종합경기장이 방치되고 국가의 예산이 대폭 감축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주시정의 무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의 계약을 통해서 부패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전주 명예를 훼손한 봉침 사건은 부도덕의 실상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들 하셨습니다. 저 이현우이가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면서 25년간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 전주시정의 무능, 부패, 부도덕을 척결하고 반드시 천년 고도 전주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서 전주도 활기차고 생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봉침 사건, 최근에 서울대학교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또 참여하는 언론들은 KBS, MBC, JTBC,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등 수없이 많은 언론이 참여하는 네이버의 팩트체크에서 이현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거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악의적 편집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김제시장꼴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현우 후보님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년 동안 전주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본 궤도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주 꼴찌 아닙니다. 우리 전주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 가서, 부산 가서, 대전 가서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가고 싶다, 다녀왔다 이렇게 환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노무현입니다 지원하면서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우리 전주를 영화 노무현도 성공했지만 전주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도시구나.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전주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은 너무 짧습니다. 벌려놓은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오영수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뿌리가 같으면 아마 결과도 같을 것이란 사실을.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 전주시 후보 기호 5번 오영수입니다. 선거 동안만 90도 절하고 표만 없고 탱하고 끝나는 우리 지역 선거가 무려 3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선택 만족하십니까? 공약은 잘 지켜지고 또 나의 형편은 나아지셨습니까? 선거가 끝나도 기쁨은 지속돼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공약의 책임은 무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와대 국회 임명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행정 경험을 자랑합니다. 누구를 위한 민맥이고 누구를 위한 경험이란 말입니까? 전주는 늘 뒤처져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가까운 곳에서 나를 대신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손가락 작은 변화가 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주도 정통 교체가 필요합니다. 통쾌한 변화, 내가 행복한 새로운 전주를 오영수와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출직에 가져야 할 첫째 조건은 높은 도덕성과 따뜻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마무리 발언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주시를 만들어줄 후보자가 과연 누구인지 공약과 정책으로 면면히 따져보는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바쁜 일정 가운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세 분 후보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